여성 같은 경우에는 음에 속하면서 약간은 수렴하고 이게 내부로 갈무리하고 참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정조대왕도 상당히 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화를 내리는 그런 한약들을 많이 처방해서 드셨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뇌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터져서 뇌 경색이나 뇌 출혈로 인해서 중풍이 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세상과 사람의 다양한 이슈를 뇌 분야의 전문 셀럽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브레인셀럽의 장래혁입니다. 한가위 연휴 잘 보내셨나요?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시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 가지셨을 텐데요. 반대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브레인셀럽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 화병과 뇌입니다. 오늘 1부에서 함께 하실 브레인셀럽으로 윤미나 한의사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절 전후로 이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짜증나고 화나는 이 화병을 호소하는 분들 많으신데 다행아, 그거 놓고 와, 저렇게 계속 결혼 생활을 하면은 없던 화병도 생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완전히 남성과 여성을 확실하게 상하관계로 나눠가지고 이제 눈치까지 이렇게 시댁에서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명절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제 화가 당연히 끌어오르다가 그게 이제 점점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화병이 생기는 과정은 첫 번째로는 일단 분노기, 그 다음에는 갈등기, 그 다음에 또 체념기, 또 증상기 요 네 가지로 일단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분노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명절을 지나면서 계속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갈등기. 분노기를 지나가고 약간은 분노가 이제 또 해소가 되기는 하지만은 계속 고민을 하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체념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매년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분노를 억제하고 참는 생활이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증상기가 되는데요. 그것이 억울함으로 이 증상이 계속 수십 년 동안 쌓이다 보면은 열이 치받아 오른다던가 머리가 항상 아프다던가 명절 전만 되면은 우울해진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기간을 바로 증상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병연구센터에서 시행했던 역학조사에 따르면은 증상기에 해당하는 환자가 약 75%로 가장 많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그 화가 이런 식으로 신체적인 증상 또 정신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화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병이라는 게 이 한국 특유의 문화적인 병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곤 했었는데 화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나요? 화병이라는 것은 분노라던가 억울함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가 되지를 못하고 화의 양상으로 폭발하는 증상이 있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의학이라던가 좀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분노의 감정을 화라고 화의 개념을 써서 설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화라는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가 목화토금수 중에서 목에 해당한다. 또 오장 중에서 간신, 비폐신 중에서는 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에 화가 쌓여서 올라오는 그런 증상들
그런 증상들이 화병에서 나타나는 증상들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화병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병이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상당히 조선시대에 좀 유교 문화권에 있던 그런 사회에서 상당히 참고 절제하고 한국의 문화적인 특수성과 관련이 돼서 발생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특징적이어서 한국의 문화 관련 증후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교 문화 얘기를 하셨으면 그 시대의 그런 화병에 대한 뭐 그런 사례들도 전해지는 게 있나요?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라던가 옛날 기록들을 보면은 화병에 대한 기록들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세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였던 영조대왕님께서 항상 그렇게 억압하고 또 무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화로 계속 쌓여가지고 화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정조대왕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정조대왕도 상당히 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화를 내리는 그런 한약들을 많이 처방해서 드셨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우리 명성황후께서도 거기 기록들이 보면은 울화가 치밀어서 뭐 잠을 잘 수 없다.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셨다는 기록들이 있을 정도예요. 화병의 역사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깊게 기록까지 잘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화병이라는 게 그러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병이 생기는 요인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개인적인 요인, 또 두 번째로는 가족 관계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요인, 또 세 번째로는 사회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요인으로 한번 본다고 하면은 본인의 좀 성격이 내성적이라던가 좀 자존감이 약간 낮다든가 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계속 반추해서 또 생각하고 이런 성격적인 요인들이 어느 정도 화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갱년기에 들어선 여성들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폐경이 되면서 우리 몸에서도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게 되면서 화병들이 더 유발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족 관계 사이에서도 화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며느라기에서 봤듯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겪는다던가 또 부부 간의 갈등 또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 좀 문화적인 차이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정 내에서 화병을 유발하는 경우들을 우리 환자들에게서 보면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요인들로 보면은 좀 사회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업에서 실패를 한다든가 또 사기를 당한다든가 대인 관계나 또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또 최근에는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라던가 또 사회 제도가 어느 정도 화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부분들 또 남녀 젠더 갈등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울화가 치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모든 영역에서 이 화병으로 발전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화병이 결국은 인간의 뇌하고도 연관이 당연히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어떻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화병이라는 것이 이제 울화가 치민다는 것이 어느 정도 뇌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우리 몸에서 가장 우리 생명 활동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정기, 신 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 정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기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어느 정도 물질적인 부분들이 채워져 있어야지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뇌에도 정이라던가 기혈, 진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단 물질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다. 치매가 와서 왜 치매 환자들을 CT나 MRI로 찍어보면은 부피가 쪼그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해져서 그럴 경우에 뇌에 문제가 올 수 있다. 한의학적 개념 중에서 어혈, 혈이 응체돼서 제대로 돌지 못한다던가 담음이라는 병리적인 물질이 뇌 머리 쪽에 쌓여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것이 뇌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기는 이제 에너지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으세요. 에너지다. 에너지는 그래서 몸 내부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기능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운이 잘 돌지 않아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은 울화가 치밀어서 화가 위로 솟구친다던가 또 혈이 위로 솟구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시력이나 청력 떨어지게 되고 머리가 무겁고 아프고 어지럽고 또 이제 그 헛소리를 하게 되고 정신이 혼란스럽게 되고 또 잘 잊어버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뇌 기능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신은 이제 정신적인 측면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병이나 우울증이나 또 약간 미친다던가 불안장애가 있다던가 이런 정신적인 문제 역시 뇌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병도 역시 뇌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화병에 대한 뇌와 연관된 어떤 연구 사례 말씀 주실 거 있으실까요? 화병이 있는 환자들에게 얼굴 표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정이 없이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여줬을 때, 또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여줬을 때, 이때 화병 환자의 뇌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펑셔널 MRI로 한번 찍어봤더니 화병이 있는 환자는 그 아무 감정이 없는 중립적인 얼굴 표정에 대해서 우측 편도 또 전 대상외에서 뇌 활성도가 낮다는 것이 또 나와 있고요. 근데 분노한 얼굴 표정을 봤더니 좌측 안화 전두엽에서 뇌 활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화병은 전 대상외나 편도, 안화 전두엽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된 보고서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봤습니다. 뇌에서 보면 굉장히 그 감정 기제나 이런 부정적인 스트레스에 민감한 연관 영역들이네요. 대상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바깥쪽 이성적인 피질 쪽하고 중간에 감정 영역의 어떤 조절자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화병이 많은 사람들이 저게 사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뇌 연구 사례가 제 느끼기에도 굉장히 적절한 걸로 많이 다가옵니다. 최근에 사실 화병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도 많지만 남성들도 급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나이나 연령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까? 성별까지? 네, 사실은 우리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는 화병 환자들의 대부분은 사실 중년 여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봤을 때는 음양으로 나누어 본다고 하면은 남자는 양, 여자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면 주로 발산하고 표출하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성향이다라고 하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음에 속하면서 약간은 수렴하고 내부로 갈무리하고 참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성이 음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더 많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여성의 화병은 약간씩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 있고 오히려 남성의 그 화병이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20대, 30대 청년층에서 화병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결혼과 연애와 출산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화병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특정 성별이나 나이에 생기는 건 아니라고 느껴지고 이 화병의 그럼 증상은 어떤 것들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신체적인 증상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게 일단은 가슴이 답답해요. 두근두근 거려요.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두근거려요.
또 위로 열이 치받아 올라요. 뭔가 기운이 위로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아요. 또 목구멍이나 명치에 뭔가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뇌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터져서 뇌 경색이나 뇌 출혈로 인해서 중풍이 온다던가, 그 밖에도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던가, 머리가 아프다던가, 어지럽다던가, 불면증이 온다던가, 소화가 안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실제로 뭐 좀 더 심한 거를 느낄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병으로 오신 환자들을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단중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양쪽 젖가슴, 그 젖꼭지의 사이 중앙 부위, 그 부위를 우리가 단중혈이라고 하는데요. 예, 한번 눌러보세요. 네. 아픈 거는 괜찮은 거죠, 약간. 화병이 심하신 분들은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입으로는 저는 뭐 화가 없어요. 분노할 일이 없어요. 요즘에 편한데요.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막상 눌러보면은 손도 못 대게 아파하시는 그런 경우에 이분은 울화가 많이 차 있었구나.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쌓여 있으셨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화병이 그럼 그냥 두고 봐서는 사실 안 되는 병인데 꼭 치료를 사실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이 침 치료나 같은 한의학적 치료, 화병 어떻게 개선 보통 하고 있는 건가요? 본인 그 환자별로 증상에 따라서 그 화를 내릴 수 있는 침 치료로 기운 조절을 통해서 화가 빨리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뜸 같은 경우에도 뜸도 보면 우리가 왜 명치랑 배꼽 사이에 중안이라는 혈자리가 있죠. 예, 거기가 위장과 연관되어 있는 혈자리인데요. 또 배꼽 아래 한 4, 5cm 정도 밑에 보면 관원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뭐 하단전달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럼 관원이라는 혈자리에 이제 왕뜸을 뜬다던가 이렇게 해주면은 아랫배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화가 올라가지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서 수승 화강이 잘 될 수 있도록 화는 내려가고 수기운은 올라가서 우리가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뜸 치료고요. 또 부항이라는 방법도 화로 인해서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해드릴 수가 있는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자 중에서 화가 정말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중혈자리에도 저는 부항을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화를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약이 아무래도 근본적인 치료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화를 살짝 내릴 수 있는 그런 약들을 가미를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담음이 많다던가 뭐 어혈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치료약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편리하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은 뭐 기체조, 또 호흡과 명상을 이렇게 함께 해서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써보셔라. 이렇게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명상법 중에서도 이제 BHP 명상이라고 어느 정도 혈자리를 눌러주면서 명상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좋은 명상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손톱을 이렇게 눌러보시다가 정말 손도 못 대게 아픈 자리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일단은 찾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딱 찾은 다음에 거기를 강하게 눌러야죠. 강하게 누르시면서 눈을 살짝 감으시고 입으로는 이렇게 내쉬어주시면서 나를 화나게 했던 여러 가지 감정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후 하고 내쉬면은 내 몸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해주시는 겁니다. 화기운을 풀어내면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편안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허리는 곧게 펴니다. 먼저 머리와 손과 발을 눌렀을 때 정말 아픈 곳인 중요 포인트나 매우 아픈 곳인 특별 포인트를 찾아봅니다. 이제 가장 아픈 곳에 의식을 집중하고 살살 눌러 자극을 주며 풀어줍니다. 1분간 눈을 감고 그 부위에 집중합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1부에서는 한의학적 관점에서 이 한국의 문화 관련 증후군이라고 하는 화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2부에서는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이 화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적으로 진단을 구체화시켜서 하지 않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증상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항우울제를 쓰는 약물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을 잘 푹 못 자거나 자주 깨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첫 번째 증상이 되기도 하고요.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감정, 억제된 감정, 이런 분노를 뭔가를 통해서 표출해야 됩니다.